안녕하세요. 진단이 뭐예요 채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병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리 전문의 병리쌤입니다. 진단이 뭐예요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구독과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디지털 병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병리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4일에 발사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이 위성 덕택에 우리가 책에서나 읽었던 우주시대와 우주경쟁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성을 이용해서 대기권의 밀도를 추측했을 뿐만 아니라 전리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은 1959년 미국의 위성 익스플로러 6호가 최초입니다. 이후 위성 사진은 점점 발전해서 현재는 농업, 지질학, 임업, 도시계획, 교육, 첩보, 군사,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위성 지도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 덕택입니다. 이제는 인공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휴대전화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속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지구 반대편의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하지만 사실 그 전체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인공위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지표면 사진을 평면처럼 이어붙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진에 우리가 약속한 위도와 경도, 위치 데이터를 합성해야 비로소 원하는 위도와 경도로 이동해서 사진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만든 건물과 도로 등 다양한 지형 지물을 구분하는 표식을 더 씌우면 비로소 우리가 이용하는 구글 지도가 됩니다. 위성 사진은 지표면의 웬만한 지형 지물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해상도를 제공하는데요. 지구 면적이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임을 감안해 본다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엄청난 양의 인공위성 사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액티브 데이터 레포지토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지구 궤도에 빠르게 진입하는 위성에서 얻은 정보와 지리 정보를 연결하여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도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운송 수단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스템은 놀랍게도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 병원의 진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영상 분석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병리의 핵심인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가 그러합니다. 유리 슬라이드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표본으로 병리과에서 진단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 슬라이드는 가로 세로 약 75 곱하기 26mm 정도의 유리판 위에 관찰하고자 하는 우리 몸에서 떼어낸 조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직은 통상 가로 세로 15에서 20mm 정도의 크기인데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자그마한 유리 슬라이드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굳이 대용량 정보 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미경은 아주 조그마한 조직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현미경은 약 10배에서 1000배까지 조직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걸 인공위성에 달린 카메라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현미경의 재물대, 즉 유리 슬라이드를 놓는 곳은 가로 세로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약속한 지구의 위도와 경도로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병리의사인 살피조가 현미경을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초기 기술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다는 데 착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가상 현미경, 버추얼 마이크로스코프 연구를 시작할 때는 슬라이드 스캐너가 없었기 때문에 현미경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장씩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한 장 한 장 이어붙이기를 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파노라마 사진 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로
풍경 등을 연속적으로 한 장씩 촬영을 해서 사진 편집 도구를 이용해 하나씩 이어붙이기 하는 방식입니다. 최초의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는 설치 비용이 약 30만 달러에 유리 슬라이드 한 장을 스캔하려면 2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체 슬라이드 스캐너는 수동으로 짜집기 할 필요 없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장 및 계산 기술이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어서 파일 하나의 크기가 약 0.8에서 8GB에 이르는 대용량의 이미지를 아주 빠르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는 병리학에서 진단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체 슬라이드 영상 시스템은 크게 슬라이드 스캐너와 스캐너를 제어하는 워크스테이션으로 그리고 영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빈치 로봇과 같이 유리 슬라이드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최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장비도 이미 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미국 FDA가 1차 병리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 시스템을 2017년 4월 허가를 한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가 허가를 한 후 2018년 7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와 광학 현미경 간의 진단 일치도는 탁월해서 이제 1차 진료에 사용하는 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는 국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병리학 실습에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현미경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슬라이드 관찰이 더 익숙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영상 분석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영상 분석은 조직의 색상, 질감이나 도형 패턴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부터 세포 핵과 세포 분열, 더 나아가 암을 찾아내는 좀 더 고차원적인 판독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 영상 분석 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암의 예후와 치료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시도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영상 분석으로 대표되는 전산병리학이 정밀의학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더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산병리학의 주된 목표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해서 치료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치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전산병리학은 방사선 영상과 유전체 정보를 통합해서 환자 치료를 돕는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검사나 영상의학 검사는 병리 검사와 비교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반복이 가능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병리 검사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몇 번 받지 못하는 아주 힘든 과정입니다. 더구나 병리 검사 결과가 잘못되면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되돌리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리 검사 과정은 충분히 신중해야 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한 후에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이제 곧 인공지능과 첨단 알고리즘으로 무장한 병리 검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병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